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오늘은 긴급 특집으로 현재 아파트 상황과 향후 전망을 말하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와인을 한잔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와인을 약처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먹습니다. 예, 저녁에 뭐 자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먹는데, 와인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마늘하고 토마토하고 와인은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술하고 와인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소주라든가 맥주라든가 이런 뭐 양주라든가 이런 술들은 산성이죠.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알칼리예요. 그리고 칼슘을 흡수를 잘해서 골다공증에 예방하고, 특히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뼈가 이제 칼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반잔이라든가 한 잔 정도는 이렇게 약처럼 뭐 2, 3일에 한 번씩 정도 마시는 게 여성분들한테,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한테 상당히 좋고, 와인 방송이 되는데 이게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노화 방지에 좋고, 남자들한테는 이제 혈액순환이 좋죠. 혈액순환, 발기부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기가 잘 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원래 어릴 때부터 이빨이 원래 좀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조금 뭐 잘 상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와인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충치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빨을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 살균 작용도 하고 그 이빨을 좀 튼튼하게 한대요. 뭐 칼슘도 막 뭐 골다공증뿐만 아니고 이빨을 굉장히 튼튼하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약처럼 이렇게 뭐 한 잔 정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한 잔 정도는 조그맣게 해서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마트 가면 요즘 막 5,000원이면 좋은 거 사죠. 네, 독하지 않는 와인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쪽지도 보내는데, 저는 매일 쪽지를 다 읽어보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읽어보기는 하는데, 일일이 답장을 못 해드린다는 거는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 뭐 안 좋은 얘기 뭐 협박하거나 뭐 죽인다느니 뭐 이런 비슷하게 뭐 어떻게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잠깐 다 대응을 하지,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못하는 부분들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새벽 시간인데 제가 지금 횡성수술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와인을 좀 먹고 있어갖고, 제가 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횡성수설인지를 모르겠으나, 예, 저는 말하고 나서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도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간략히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술을 먹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섹터를 한번 나눠볼게요. 섹터를 십자를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경제의 기초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경제. 그래서 제 방송 항상 경제를, 우리가 기본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거기를 예를 들어 갖고 부동산을 제가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은, 이거구나. 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다? 네, 수요와 공급, D죠. S, 디맨드. 네, 수요, S, 서플라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이 이게 뭐다? 네, 가격이다. 이게 가격이죠. 네, 이거는 Q, 수량이 되고, D, 디맨드, 수요입니다, 수요. S, 공급이죠. 서플라이.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부분이 가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경제를 항상 바탕을 두고 해야지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네,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떠들다 보면 자기 뭐 생각을 뭐 중구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로직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려면은 근거가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에는 네 가지 섹터가 있어요. 네 가지 섹터가 있다. 네 가지를 섹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저 뭐 대학생들 뭐 과외할 때나 지금 비유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생산 시장이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생산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있어요.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네 가지다. 생산 시장, 소비 시장, 그다음에 증권 시장. 한 가지는 노동 시장이 있습니다. 자,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 가지 시장이 있는데, 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장이에요.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소비를 해야 되고, 증권 시장은 또 직접 발행을 해가지고, 직접 자금 조달이라고 하죠. 증권을 발행하는 거는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이라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건 뭡니까?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거나, 나중에 이자를 줘야 되죠. 은행에 돈을 빌린다. 이런 거는 간접 조달입니다. 기업의 간접 조달이라 그러고, 주식을 발행하는 건 직접 조달이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 네.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노동시장 있죠. 임금을 주고 뭐 고용을 하고 이런 시장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여기 부동산이 안 들어갑니까? 아파트.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죠. 의식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로 우리가 경제학의 큰 시장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의식주, 옷, 식, 먹는 거, 주 살아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주. 네. 그래서 의식주 개념으로 보는 게 저는 아파트 시장이고, 예, 거기서 뭐 살아야 되고, 얘는 기초가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기초가 되는 게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시장, 소비시장, 증권시장, 노동시장, 이 네 가지 섹터로 나누고, 부동산 시장은 뭐다? 의식주 중에 하나다. 인간이 필수 불결하게, 예, 우리가 생산하고 싶다. 선택이죠. 소비를 해야 한다. 내가 이거 뭐 사고 싶다. 돈 있다. 이게 소비가 되고, 증권시장 내가 주식을 사겠다 팔겠다 이거죠. 노동시장 내가 일을 해도 안 해도 돈 많으면 일 안 해도 이건 뭡니까? 생산시장, 소비시장, 증권시장, 노동시장은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아파트에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 필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논리를 전개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시경제가 있어요. 미시경제가 있고, 이 부분을 언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미시경제가 있고 거시경제가 있어요. 자, 미시경제, 거시경제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세상을 미시적으로 보니? 세상을 좀 넓게 거시적으로 봐라. 네, 이거죠. 그래서 미시경제는 뭡니까? 이거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이코노미라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것이 크다. 이건 뭡니까? I를 A로 바꾸면 되죠. I를 A.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이코노미라 그러죠. 이건 A고 이건 I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 그러면은 아주 작은 거. 자, 숲이 있어요. 숲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숲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거시경제 큰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건 미시경제고, 숲을 보는 거는 거시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주로 개별 주체죠. 개별 주체의 무슨 가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거시경제는 뭡니까? 예, 수요 공급이 만나는 가격이다 이런 거는 미시경제죠. 한계 효용의 법칙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수학 체감의 법칙. 전에 말씀드렸죠. 수학 체감의 법칙을 말씀드렸죠. 예,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농작물을 했어요. 농작 경작을 했어요. 사과를 경작했는데 사과가 나중에 수확을 하죠. 이 수학입니다. 근데 아주 A급의 사과가 있는데 그 A급의 사과를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해서 돈을 1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효과가 이 완전 A급 사과가 더 좋은 사과로 수확이 되는 확률은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완전 C급 C급 사과가 있는데 아주 못난이 사과입니다. 근데 거기에 1억 원 정도 투자했고 뭐 비료를 좀 좋은 거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과가 아주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가 시장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수확이 표가 안 나고, 예, 아주 저가 시장은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서 수확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죠. 수학 체감. 체납이를 자꾸 쓰네.
그래서 강남부동산에 우리가 뭐 돈 1억을 투자했고 도로 정비 조금 한다고 해서 강남부동산이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큰 영향이 없는데 아주 도로도 없는 아주 지하철도 없고 이런 곳에 우리가 좀 1억 정도를 해갖고 도로를 하나 만들어요. 그 마을에는 도로가 없는데 4차선 도로를 만들어. 그럼 그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오르죠. 도로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가 시장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보면 반비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고가보다는 저가 시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 그래서 수학책임 법칙이고,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도, 이거 수학책임 법칙도 다 미시경제고, 한계 효용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미시경제고, 거시경제는 이제 크게 보는 거죠. 환율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뭐 경제지표 중에는 뭐 고용지표라든가, 소비지표, 뭐 이런 것도, 네,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거시경제 큰 겁니다. 큰 거. 네. 큰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러 갔어요.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이거는 미시적으로 볼 거나 거시적으로 볼 거나, 이걸 어떻게,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거 미시적으로 볼 건지, 거시로 볼 건지. 그럼 미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미시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 여기에 무슨, 뭡니까? 커뮤니티라든가, 커뮤니티가 어떻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떻고, 그러니까 마루바닥이 조르다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중국산 합판으로 비슷한 게 뭐 강화만으로 됐는지 뭐 이런 거 마루고 그 주방이 뭐 독일제 주방 가구가 들어갔는지 뭐 싱크뱅이 들어갔는지 음식물 쓰레기 장치 싱크뱅이 들어갔는지 이거는 다 뭡니까?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의 나무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아파트를 거시적으로 보는 거 아니면 입지를 보는 거예요. 입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주위에 뭐 지하철이 있는가, 뭐 학교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위에서 크게. 네,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 미시적으로 보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경제학을 연관 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뭐 거시경제에는 조금 더 확대가 들으면 비피곡선이라고 무역곡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미시경제 말하는 우리가 뭐 거시적으로 따지면 무역 같은 것도 뭐 교환한다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하고 또 절목이 됩니다. 뭐 애덤 스미스가 말한 무역이 발생하는 게 이유가 뭐가 되죠? 네, 이 무역이 발생하는 거는 국제적인 어떻습니까? 비교 우위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이게 커피를 잘 짓고 수확이 좋죠. 어떤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한우, 뭐 소를 키우는 게 적당한 그 국가들이 있죠. 어떤 곳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땅도 뭐 비옥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만들어 팔고. 그래서 국제 분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분업이 서로 이렇게 서로 잘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무역의 기초가 되는 거다. 네, 그리고 미시경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가격이란 거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걸 조금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저는 이제 경영학 쪽에도,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매니지먼트인데, 경영학 쪽에는 이게 재무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재무관리 또 연관지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쉽게. 여기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죠. 재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보면 가계부로 보면 돼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그 남는 돈이 얼마고 이거 남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뭐 대략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피션트 마켓 시열이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동산 투자할 때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뭐 블랙숄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옵션 가격 결정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자 잘 하시는데 블랙숄즈 뭐 스탠포드대 교수하고 하버드대 교수가 이거를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블랙숄즈입니다. 블랙. 그러니까 이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또 접목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론은 뭐 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계속 하나씩 여러분들 접근할 거고, 이 이론 자체는 뭐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타입니다. 세타하고 감마예요. 이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세타하고 감마입니다. 감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시간 가치 하락입니다. 시간 가치 하락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로 있죠. 지나가면서 자산 가격은 하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 가치 하락, 시간 가치 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주상복합 같은 데는 땅의 가치가 없죠. 건물의 가치밖에 없죠. 그래 건물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죠. 예, 그게 바로 세타다. 예, 시간 가치에 영향을 받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이제 감마가 이제 영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이 이제 구축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오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해 계속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땅이라는 그 가치의 무게를 중심 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크게 연관이 없죠. 입지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네. 조금 방향이 조금 이 내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꾸 좀 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아무도 지금 언론이고 전문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진단을 해야 되는죠. 이 상황을 알려면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상황을. 근데 이걸 진단을 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단을 하지 못하지? 왜? 경제적인 기본적인 관념이 다 안 되어 있다는 게 때문입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탑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진단을 못 하는데 경험도 한번 제가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도 같이 얼려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단은 뭐냐 그러면은 이 시장은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양분. 이 양분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뭘로 양분되어 있습니까? 이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면 뭘로 해야 되냐면 20억 이상이죠.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중저가입니다. 중저가 아파트 시장. 중저가 시장. 이게 왜 양분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부산이도 서울이도 앞으로 시장, 그리고 부산이 뭐 저는 이제 조정권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이 조정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뭐 투기 과열 지역이냐 조정 지역이냐 되냐 안 되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핑계라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조정권에 들어가죠. 기간 조정을 하든 가격 조정을 하든. 왜? 자본주의에 일어난 모든 경제 현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상승하고 영원히 하락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동만 그릴 뿐이에요. 파동. 내려가면 이런 파동. 1파, 2파, 3파, 5파, 4파, 5파.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A파, B파, C파. 이게 자연의 논리입니다. 자연의 순리. 우주만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필히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왜 경제를 알아야 되냐? 경제를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경영학에서 말하는 재무관리를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이게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오르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왜 오르느냐? 이거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왜 오르나를 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왜 내리나를 알아야 되죠. 왜 내리나. 왜 내리는가.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만큼 오르냐입니다. 얼만큼.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를 다 이게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르는가 합니다. 얼마나. 무엇이 얼마나 오르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얼마나 내리느냐. 이 기간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 기간이 얼마큼 내리고 얼마큼 오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부분들은 A파, B파, C파 하락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조정 지역이 되고 안 되고 무슨 풀리고 안 되고 그 전에 제가 작년 9월달 전에도 말했죠. 조정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이에요. 시간이 다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오르냐 내리냐도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오르냐 무엇이 내리냐를 모르겠고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내리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여러분들이 경제를 안다고 해서 이게 돈으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제를 알아야지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A라는 물건을 샀는데 그게 10% 갈지 20% 갈지 100% 갈지는 사실은 모르는데 이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무엇이 오르냐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100% 오르는 그 물건을 샀다가 10% 5% 먹고 냈다 팔 겁니까? 하수들은 이렇게 팔게 되죠.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양분돼 있다. 이게 20억 시장이 양분돼 있고, 이거는 20억 시장이 양분돼 있는 것들을 중저가 시장이 양분돼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 90%. 이거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중저가 시장을 영향을 받는 거는 뭡니까? 중저가 시장. 3법이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 그래서 중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은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요. 20억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 오릅니까 지금? 못 오르죠. 중저가 시장 3억이야. 뭐 이런 아파트 잘 오르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왜 오릅니까 이게? 자, 임대료가 올라가요.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다음에도 4년 후에도 또 올라갑니다. 4년이 될지 6년이 될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돈을 조달해갖고 전세금 올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아파트 사면 되죠. 3억짜리. 내가 살고 있는 집, 그거 사면 되죠. 대출, 어차피 이 돈을 대출받으나, 전세금 올려서 대출받으나, 집을 사나 대출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 불확실성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저가 시장하고 20억 이상의 고가 시장은 이 경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다른 뭐 조정 지역이 풀리냐 안 풀리냐, 혹은 규제 지역이 되냐 안 되냐, 이 논리는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저가 시장에 지금 이걸 좀 다시 쓸게요. 제가 좀 길게 오늘 좀 술을 먹어갖고 한 잔 먹겠습니다. 술을 먹고 있어서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이 부분만 잠깐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같은 거를 제가 간략하게 언급해드릴게요. 자, 20억 이상의 고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억에서 5억 시장이라 칩시다. 3억에서 5억 시장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정책에 영향을 받고, 다른 거는 아무리 고제 악재를 넣어도 이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3억에서 5억 시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임대차 3법, 그게 3법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억에서 5억 시장은 뭡니까? 수요가 계속 들어오죠. 그럼 이거는 조정지역이 되냐 안 되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악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3.2피치가 대장이죠. 3.2피치가 84, 우리가 지금 34평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거는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맥시멈이 15억이죠. 예. 맥시멈이 17억이라고 했죠. 이유가 있죠. 이거 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이상으로 못 가요. 부산 아파트는 지금 향후 4파동 조정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17억을 절대 못 뚫습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아파트가 있다고 했죠. 협진태양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했죠. 협진태양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나중에 맞박을 칩니다. 여러분 2년, 3년 지나면은. 이거는 이 시장만이 21억에서 23억 간다 그랬죠. 네. 이게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17억이 한계치예요. 그래서 3.2피지가 요 국면 이상으로는 못 갑니다, 이제. 급락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못 가요. 당분간은 못 갑니다, 이거. 협진대항도 뭐 당장 17억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3년 후 얘기예요, 3년 후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때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20억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이거는 버티는 시장이에요. 자, 버티는 시장이다. 악재가 나와도 버티는 시장이고, 3억에서 5억 시장은 지금 뭡니까? 수요가 들어오죠. 어떤 수요가 들어옵니까? 무주택자들이 전세금 올라가니까 그 돈 갖고 집을 사나 전세를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요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수요가 계속 들어옵니까? 어느 순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습니까? 매도 타이밍 시장입니다. 매도 타이밍. 제가 부동산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소성의 싸움이라고 했죠. 자, 부동산이랑 아파트 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의 시장은 고가 그림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예, 금 시장하고 똑같아요. 금 시장이 매일 오릅니까? 떨어지기도 오르기도 하죠. 결국에 올라가죠. 고가 그림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그 희소성 싸움이 희소성으로 움직이는 시장 자체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자, 왜 지금 20억 시장은 버티는 시장이라면은 이거는 20억 시장에 있는 이 아파트 자체의 입지는 S급이라는 겁니다. S급. S급 입지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죠. 버티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자, 그런데 3억에서 5억 시장에서 3억 이하 미만의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S급 입지가 아니죠. S급 입지가 아닌데 이거는 B급 시장이에요. B급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버티는 시장 자체가 아니에요. 왜? 결국은 양극화로 가기 때문에요. 이거는 매도 타이밍 싸움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빠져나오고 다음에 A급 아파트로 가느냐 이 시장 싸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 이 예를 비유를 들자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아주 우량한 주식이에요. 100만 원짜리 주식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200만 원 가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아마 200만 원으로 간 시장. 그러나 1000원짜리 시장이 있습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여기 밑에 반대죠. 이거는 100만 원짜리 주식이고 밑에는 1000원짜리 주식입니다. 1000원짜리 주식은 호재 조금만 나면 2000원 금방 갑니다. 2000원 금방 가요. 근데 여기서는 2000원을 금방 가죠. 가격을. 근데 1000원짜리 주식은 항상 리스크가 쌓여 있습니다. 왜? 자, 1000원짜리 주식은 우량한 기업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악재 조금만 만나면 상폐됩니다. 이게. 상장폐기 돼요. 이 주식에 내가 투자한 돈이 모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없어지진 않죠. 자, 과거 일본의 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일본 시장은요. 없어졌어요. 영원으로 됐어요. 상속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S급 입지의 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매년 30% 급등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돈을 벌면 부동산 갑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뭘 해도 돈을 벌고 장사를 벌어도 건물 삽니다. 땅 사요. 최중심지에 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브릿지 보이는 그 광안대교 보이는 이런 땅들 있죠. 요지의 땅. 이 땅 사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미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맨하탄 아파트 물량이 안 나오죠. 매물 안 나오죠.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산정이 안 돼요. 거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현상은 이겁니다. 고가 시장이냐 저가 시장이냐 S급 시장이냐 B급 시장이냐 거기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장세는 뭐냐 그러면은 임대차 3법에 따라오는 전세 입주민들이 갖고 있는 수요들이 지금 받쳐주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시장은 계속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당분간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이 밑에 시장이 B급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전체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집을 안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3법이라는 이런 그 상황을 맞이하고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죠. 아, 그래도 집은 있어야겠다. 네. 그러나 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양극화 시장으로 합니다. 양극화 시장으로. 양극화 시장으로 하는데, 자, 부산 아파트는 왜 17억이냐 하는 15억이냐 17억이냐 하는 부분들까지는 이거는 일단은 당분간은 맥시멈이에요. 왜 17억이 맥시멈입니까? 서울의 저번 파동이죠. 지난 파동이 2009년 정도 이제 금융위기 전에 끝났는데 그때 84제곱미터의 고가입니다. 이게 17억 시장이. 네. 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뭐 아주 뭐 대지지분 높은 뭐 반포주공 대포주 이런 걸 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가를 찍었던 데가 17억이에요. 그래서 이게는 당분간은 이게 못 가요. 17억 이상은. 네, 3.1피치가 무슨 사업 시행이 인가 났다고 해도 17억 시장은 못 뚫는다. 뚫을 수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15억 정도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뭐 급락이 떨어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조정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조정. 그게 기간 조정일지 가격 조정일지는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못 S급 입지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팔아버리다가 전세 들어가면 이 사람 망하죠. 망합니다, 이거. 왜? 전체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전세 시장은 올라가죠. 요 조정기에서 팔았다가 이 상승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시장이라든가 부산의 S급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팔았다가 B급이나 A급 시장으로 가거나 전세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돈을 화폐 가치를 푼다. 우리나라 금리 못 올립니다, 이게. 올리더라도 미미해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2024년까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맥락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볼 것이냐, 거시적으로 볼 거냐. 미시적으로 뭡니까? 아주 협의의 개념이죠, 협의. 거시는 뭡니까? 광의. 미시적은, 미시경제는 뭐라고 했으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미. 나무 한 그루만 본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는 아니 무슨 커뮤니티가 어떻고 무슨 구조가 어떻고 무슨 예? ing면 분할창이 어떻고 양면창이 있냐니 이런 걸 따지는 거고, 거시는 뭡니까? 크게 보는 거. 매크로 이코노미, 매크로를 보는 거, 크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경제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미시적으로 접근해라.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2000년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어땠어요?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구조였죠. 그래서 이거는 매크로로 갔죠. 매크로. 매크로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시죠. 거시죠. 거시. 매크로로 보기 때문에 입지만 봤어요. 입지. 입지 하나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이죠. 2020년 시장은 뭡니까? 매크로. 이 거시죠. 크게 보는 거. 입지라든가 이런 거 크게 보는 게 이게 70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크로. 예, 이건 미시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근데 아파트 어떻게 됐냐면 하이엔드냐 아니냐, 이거는 30%입니다. 이게 달라졌어요. 네, 이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브랜드도 중요한 거, 하이엔드 브랜드, 독일제 주방이 들어가느냐, 조르다노 바닥재가 들어가느냐, 싱크뱅이 안에서 밖에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국물 들고 가면서 흘려가면서 버릴 것이냐, 아니면 집안에서 버릴 것이냐, 주방에서. 이게 30%고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면 투자적인 요소도 뭡니까? 70이, 지금 70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실거주 측면이 30이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매크로를 중요하고 보는 부분하고 이제 마이크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투자와 실거주는 이제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요약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글을 지웠는데 왜 지웠지? 자, 이게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양분되어 있다. 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이 양분되어 있는데, 자, 이 양분된 시장은 무슨 조정 지역이 되고 풀리고 안 풀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고가 시장 자체는 뭐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냐? 몇 달 동안이죠. 지금 영향을 받는 거는 실거래가 90%를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고가 시장은 움직이기가 힘들다. 20억 이상 아파트 시장은 크게 움직이기 힘들고,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강남. 그리고 저가 시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B급 시장은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차 3법이 지배를 받는 시장이다. 여기서 다른 호재나 악재가 들어와도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임대차 3법이나 4년이라는 이게 갱신이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끝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은 큰 그림에서는, 매크로적인 큰 그림에서는 뭐다? 양극화는 더욱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술을 먹어가지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지금 다음에 지금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맑은 정신에서 한번 또 자세한 내용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